더하기. 근데 도형은 더하기가 아니라 다 까먹었구나. 그래서 방금 문제를 나중에는 우리가 공식을 쓸 거야. 이용해서.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일단 정리해서 중심이랑 반지름 구해야 돼. x-3제곱 y 플러스 1제곱은 이거 10이니까 2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 그 다음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공식 못 쓴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앞에 교재에는 또 변형 공식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외우긴 힘들잖아. 또 아마 외워봤자 또 부호가 헷갈릴 거야. 마이너스 D 플러스 D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본 공식만으로 풀려고 이동을 접목할 거야. 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서 기본형이 아니라서 공식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식을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을 원점이 되게끔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원점이 되겠어. 얘는 식에서 보기 귀찮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생각해도 돼. 얘 원의 중심의 좌표가 3,-1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이동해야지 중심이 0,0 되겠어?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얘가 원점이 될 거잖아. 그러면 이 원이 되는 거야, 이동하면. 그럼 여기서는 공식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접선 공식 쓰면 어떻게 되겠어? 외우고 있지? 외웠지? 접선 공식 뭐야? 기울기 1인 접선 공식. y는 mx 뿔마 뭐였어? r 반지름 루트 2지. 에다가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된 거지. 그래서 y는 x 뿔마 2야. 물론 우리 둘 다 생각해야겠네. 따로따로 이동할, 제 뒤에는 같을 거니까 한꺼번에 이동할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동해서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거꾸로 이동하면 돼, 이제. x로 얼만큼 y로 얼만큼 이동하라는 거겠어. 다시 거꾸로 갈 거니까. x로 3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돼. 그러면 이 직선이 이렇게 이동된 직선식을 뭐라고 써야 돼? 점은 더하기였는데 도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뺀 거 대입해야 돼. 좀 이따 하겠지 우리? 사교시 때 하겠지 아마? 이동을 조금.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지. 도형은 빼는 것처럼. x 대신에 얼마 대입해야 돼 그럼? x 대신에 x-3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얘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일 때 정리하고 마이너스일 때 정리하면 접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변형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동을 해서 공식 써서 다시 거꾸로 이동하면은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 있어. 이게 귀찮으면 그냥 직접 구해야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게 시간이 절약되니까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아. 다음 페이지 153번. 이제 또 공식을 못 쓰네. 그러면 공식 없는 채로 해봐야지 한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내가 이제 설명을 또 할 거고 이동이니까 일단 공식 지금 못 쓴 채로 우리가 구해봐야 돼. 기본형이 아니니까. 어떻게 구할래? 얼른 해봐야지. 아까처럼. 아까도 어떻게 했어? 공식 없을 때. 시작을 뭘로 했었지? 직선식을 세웠잖아. 직선식을 뭐라고 세워놓고 썼지? (4,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4,2를) 지나는 직선식을 쓰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그냥 쓰면 되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걸 구해야지 답이 될 건데, 그래서 직선식을 y는 m x-4 플러스 2라고 직선식 쓸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야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별거 없어. 공식을 안 외워도 되기는 해. 시간 절약하려고 외우는 게 좋은 거긴 하고. 공식 써야 되니까 원의 중심 3,-1에서 직선 일반형으로 해놓고 얼른 공식 써야지. 얼른 공식 쓰면 수없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외워졌어? 내가 쓰고 있어. 정리하면 n값이 나오겠지. 계산은 귀찮지만. 잠이 덜 깼거나 아니면 이거 왜 한 거야? 접선이니까 저 거리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보고 하려고 하니까 네가 생각. 응? 왜 계산이 안 돼? 빵 나왔는데. 뭐지? 왜 단순 계산을 다들 못하고 있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저거 넣으면 3m이니까 마이너스 m 될 거고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야? 는 한지름 루트 10 풀면 되잖아. 양변 이거 곱한 다음에 제곱하긴 할 거지.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10 m제곱 플러스 10이잖아. 다 넘기면 또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아니야? 완전 제곱식 아니야 이거?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1. 어? 아, 너 방금 했었다고? 거기까지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답은 뭐야? A 플러스 B요. 그게 뭔데?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일 때 A 플러스 B.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 우리는 저 접선 구한 거잖아. 네. 우린 이걸 쓰면 되잖아. 저거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서 정리하면 개수 비교해서 답 나와야지. 했는데도 답이 틀렸다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3 바로 곱할까? 마이너스 3y는 그럼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야? 넘어오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잖아. 3이랑 마이너스 2, 1. 사람들이 이러면 어떡해? 어디가 문제인 거야? m값 구했으면 m 넣어서 식 다시 쓰고 정리하면 되지. 일반형으로 정리한 거잖아. 내가 이거 잘못 썼는데? 내가 잘못 썼네. 지금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곱하고 이거 곱해야 되는데 너무 암산하니까 틀렸네. 그냥 쓸걸. 마이너스 3y
x-4 마이너스 6이지? 네.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아, 맞는데? 얘 넘어오면 x-3y 마이너스 10이네? 답 이거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 13? 답 마이너스 13이야.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7인데. 나도 계산 잘못하고 있어? 밤에잖아. 아니, 답이 오타거나? 다들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좀 그렇게 나오겠다. 근데. 답이 오타인가? 너무나. 지우는 계산했어? 답 뭐라 써? 너는? 나 마이너스 7. 제대로 나왔어? 아, 부모가 어디 실수? 마이너스 7이 맞네. 어디 잘못 쓴 거야 나는? 플러스 4원이 아니에요. 마3을 곱하려고 마3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랑 이건 되고 마3 곱해서 이게 됐어. 넘어와서 플러스잖아. 아이씨 넘어와서 플러스 3y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식 써서 해볼 거야. 근데 이동해야 된다 그랬어. 얘를 공식 써서 한번 연습해보자면 어떻게 돼? 공식 못 쓰지. 기본형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꿔? 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 아니 아까 어떻게 했어? 아까 문제 이동해야지. 어떻게 이동해야 돼? x로 마이너스 3만큼이지 중심이 이건데 중심을 원점으로 가게 할 거니까 x로 마이너스 3만큼 y로 1만큼 넘기면 중심이 원점일 거야. 근데 이 정도 가야지. 그럼 이렇게 이동했으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는 원으로 이동된 거고 원 위의 점이 4,2도 똑같이 이동됐을 거야. 딸려서 몇 콤마 몇이 된 거야? 저 4,2라는 점은 1,3이 됐을 거야. 이제 공식 쓰면 돼. 공식 이거는 외우는 게 좋다 그랬는데 외웠어? 원 위의 점에서의 공식 x제곱 대신에 뭘 쓰는 셈이라고? x1x 그러니까 1x 그러니까 x야. 아, 네네. y제곱 대신에 y1 y 쓰는 거야. 그래서 3y 쓸 거야. x 플러스 3y는 10이야. y제곱은 그대로. 이게 접선식 원위의 점일 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얘를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x로 3만큼 y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도형이 이동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이동된 직선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나을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나을까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웬만하면 직접 아니 이게 낫지. 시간 절약이 돼야 되니까. 근데 공식 못 외울 것 같고 못 외우겠으면 이렇게라도 얼른 해야지. 웬만하면 외워보자.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좋아. 어? 감게 유형 4번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얘도 똑같아. 얘는 공식 자체가 아예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직선식부터 쓰면 돼. 일단 각자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식을 뭐라고 둘래?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야. 원위의 점을 미지수로 잡고 접선식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원위의 점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접선의 식을 쓸 거냐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씩 달라. 둘 중에 자기가 편한 쪽으로 풀면 되고. 그럼 각자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는 게 일단 낫지 않아?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식 쓰면 되잖아. 직선식 뭐라고 쓰면 돼? 어? y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잖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저기까지 거리랑 반지름 같다 하면 m 값이 나올 거잖아.
그냥 그러면 돼. 얘도 별거 없어. 직선식을 내가 써놓고 써놓고 뭐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써야지. 아까부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잖아 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벌써 했어? 뭘 보려고 오는 거야?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계산 이제 각자 하면 되니까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방법 한번 해보자. 아까까지 문제에서 하지 않았던 방법이야. 이제 원 밖의 점일 때 얘는 또 기본형이니까 할 거야. 원 위의 점을 내가 잡는 거야. x1, y1 원 위의 점을 잡았어. 그러면 직선의 식을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고 쓸 건데 r제곱 5잖아. 이게 접선의 식이겠지. 우리는 답을 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저기서 어떤 값을 구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내 맘대로 쓴 x1과 y1이 얼마인지 찾아야지 답이 나오잖아. 그럼 x1, y1이 얼마인지 어떻게 찾을까?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일단 지금 문제 상황이 원 밖에 원래는 점에서 그은 건데 나는 반대로 접점을 잡아놓고 접점에서의 접선을 그은 걸로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 직선이 어떻다?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니까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x1 플러스 3y1은 5. 식 하나 나오지? 식 하나 더 있으면 돼. 문자 두 개니까. 그럼 식 두 번째 식은 어디서 만들래? 접선은 썼어. 원 위의 점이었잖아. 원에다가 대입해야지. 원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 y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하면 되지 이거. 이거는 그냥 문자 x1 소거해야 되겠지 대입해서. 그래서 y1 구해놓고 x1 찾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이 있어 얘는. 그래서 뭐가 더 편한지 선택하면 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으면 이게 해보면 되고. 그냥 이게 낫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 유형에서는. 일단 유형 5번도 해볼 수 있는 거지. 해보자. 163번. 개념을 어디까지 봤어? 접선 길이 전까지니까 이것까지는 하고 가면 되겠다. 163번. 저 점은 아마도 원 밖의 점일 거야. 밖이란 말이 없어도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니까 원 밖의 점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더니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인 조건이 있는 거야.
상황은 당연히 별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 지금까지 문제랑 똑같아. 우리 접선 구해야지. 접선 어떻게 구해?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지금. 방금 풀었던 것처럼 각자 해야지. 둘 중에 첫 번째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게 좋으면 원래 하던 방법대로 여기서도 0,a에서 그 접선 구하려면 어떻게? 왜 다들 샤프가 멈춰 있어? 직선 시프트 써야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몇 번 유형 계속. 몇 번째. 0,a를 지나는 직선식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할 거잖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사실 같은 것만 하고 있어. 계산 연습 중인 거야 우리. y는 mx 플러스 a라고 다들 했겠지 뭐. 또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썼겠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2니까 0, 2 넣으면 절대값 a 빼기 2 이렇게 써지려나? 얘가 반지름 3과 같다. 뭐 이렇게 다들 썼을 거잖아.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이 식을 왜 썼어?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생각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m값 구해야지. 우리 접선식 쓰고 싶었던 거 아니야? m값 구해야지. 그럼 m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저거를. m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뭐 해야 돼? 루트 있고 절대값 있으면 당연히 제곱밖에 더 있겠어? 저거 분모 곱해서 제곱했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하고 있었다고? m값 구하고 싶었어. 그래 m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정리하면 돼? 뭐 그래도 지금 풀어 나누고 1 빼고 루트 씌우면 되지 않아? 그러면 m은 뭐가 나올까? 정리하면 9로 나누고 1 빼고 루트 씌우면 되지 않아? 얼마? m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 왜 했어 근데? 지금 두 접선이 수직인 조건 이 상황이잖아. 두 접선이 수직이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이때의 m이 얼마고 이때의 m이 얼마고 두 개가 나올 건데 걔네가 수직이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 두 개 나온 m이 수직이잖아. 수직이니까 기울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려면 루트 안이 얼마면 되는 거야? 1이요. 이게 1이지 그냥.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문제.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였고 뭐 하고 있는 거라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고 잊지 말고 스스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지. 정리하면 A 값이 나올 건데 또 이거 전개하는 사람 없지? 우리 계산 조금이라도 속도 줄여야 되잖아.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항하고 2가 됐고 9를 곱하면 18이 됐으니까 루트 씌우면 끝나잖아. 2 넘기고 뿔마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가야지. 저거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서 근해 공식 쓰고 뭐 이럴 거야? 아니었지? 완전 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2차식은 너무 좋은 거야. 바로 답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부탁되고 전개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생긴 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 근데 이 문제 한정해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중심을 잘 봐야 돼. 중심이 0,2야. 그리고 원 밖의 점이 0,a야. 그래서 이 문제 한정해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있어. 얘는 좀 특별한 상황 같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 일단 왜 특별해? 뭐가 특별한 상황이야? X좌표가 같아. 그리고 이게 좀 수직인 상황이야. 그럼 내가 뭐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림으로 접근할 때, 중학교 도형에서도 그림으로 접근할 때 원과 접선이 있으면 뭘 해봐야 될까? 반지름을 접선까지 그어봐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이 되니까 답이 쉽게 나오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 정사각형에서? 반지름이 3이니까 뭘 할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아? 대각선 길이가 얼마겠어? 1대1 대 루트니까 3루트 2. 그래서 A가 2 더하기 3루트 2랑 밑에 있으면 2 마이너스 3루트 2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특별해. 이렇게 X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원의 나머지 개념들을 보면 사실 원은 저렇게 접선 부분이 다시 중요 포인트야. 그 앞에는 워밍업 한 거고 접선이 하이라이트야, 원에서는. 앞에 개념에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3번 볼 건데 3번은 외워주면 좋긴 한데 저거까지 외우기엔 너무 좀 외우는 양이 많아서 이건 선택해. 보통 문제에서는 저걸 외워서 우리가 할 것 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저걸 외워주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긴 해. 일단 보기라도 해보면 3번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극선이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지. 극선이라는 용어는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생겼을 거야. 그럼 그 두 접점을 이은 직선의 극선이라는 용어를 써.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 근데 그 극선의 식이 뭐냐면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 이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식이 저거지. 근데 지금 상황은 달라. 원 밖의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을 다시 이은 직선의 식이 우연히도 저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쟤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걸 써먹을 때. 얘는 이 상황에서 저 극선이라는 이상한 용어인데 저 극선의 식이 우리가 접선에서 외웠던 쟤랑 똑같이 생겼을 뿐이야, 우연히. 그래서 이걸 필요에 따라서는 외우는 게 좋아.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겠다 싶은 사람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저거는. 근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는 외우는 게 좋아. 이제 4번 접선의 길이. 얘도 뭔가 공식처럼 나왔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공식으로 볼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현의 길이 구했던 것처럼 접선의 길이도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내가 선 그려서 그냥 길이만 얼른 구하면 돼. 왜냐면 무조건 피타고라스일 거거든. 얘도 오른쪽 그림 상황처럼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원 밖의 점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부를 건데 그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오른쪽 그림처럼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지.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그럼 빗변 PC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C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알 수 있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접선 길이가 그냥 나오겠네.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직접 구하면 돼. 저걸 문자 그대로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5번 원 위의 점에서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야. 3번은 보너스 같은 거고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야.
그럼 어디 있을 때가 제일 가깝고 어디 있을 때가 제일 멀까? 그것은 원의 중심과 관련이 있어. 민주는 여전히 잠을 못 깨고 있네. 3교시도 끝나갔는데. 저요? 너요? 눈 감고 있었잖아. 아닌데. 아니 맞는데? 눈 감고 있었. 그래? 지금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에 어떤 점이랑 거리가 제일 가깝거나 어디가 제일 거리가 멀겠어? 제일 가까이 있을 만한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원의 중심이랑 저 점을 이었을 때 이 선분이 기준이야. 이 선분 기준으로 그 선분이랑 원의 교점이 생겼을 때가 이게 최소값이겠지. 거리가 제일 짧은 지점이 저거야. 그 다음에 거리가 제일 먼 지점은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의 연장선이랑 만나는 이쪽이 길이가 제일 긴 거일 거야.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원 밖의 이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겠지. 결국 저것만 이용하는 거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원 밖의 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반지름을 뺀 게 최소, 더한 게 최대인 거야. 그래서 이거 따로 뭐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겠지. 밑에 괄호 2번도 비슷해.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디가 제일 최대고 최소인지 알고 싶어. 얘도 근데 상황이 비슷해. 얘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기준이야. 오른쪽 그림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B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뺀 게 최소인 부분,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인 지점인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1번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해. 그 다음 괄호 3번. 이제 두 원 사이의 거리야. 두 원 사이에 각각의 원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언제가 거리가 제일 짧고 언제가 최대일지. 걔도 역시 비슷해.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이 기준이야. 오른쪽 그림처럼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두 원의 반지름을 둘 다 뺀 게 최소값이겠지. 가장 가까이 안쪽에 있는 것들. 그다음 가장 멀리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그 거리에다가 두 반지름을 둘 다 더한 만큼이 최대인 거야.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바로 판단만 하면 돼. 어디를 기준으로 반지름 뺀 게 최소고 반지름 더한 게 최대니까. 다음 페이지는 사실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없는 유형이 없던데 그러면 또 개념만 한 가지 보면 지루하니까 일단 뒤에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개념을 보자. 저 마지막 개념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가 여기는 없었어. 기출에는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긴 하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돌아가자. 166번 해야 되지. 이제 접선 길이 166번. 우리 저 접선 공식같이 써졌지만 전혀 외우지 않는다 그랬어.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림부터 먼저 그려봐. 우리가 웬만한 이 도형 평면좌표 이 단원에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림부터 간단히 그려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니까 그걸 어떻게 구할까를 얼른 보는 거지. 뭘 보고 적는 거야? 우리 그거 신경 안 쓸 건데? 너 저거 외울 거야? 외울 게 아닌데 뭐하러 보고 계산하고 있어? 자, 그림부터 그려봐.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할지.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부었어. 그 다음에 접선 길이 그냥 구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접선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그림에서 뭔가 보조선 같은 걸 또 그리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웬만한 우리가 먼 선분 길이는 대부분은 피타고라스에서 나와. 여기서도 뭔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지. 원이 있고 점이 있어. 저기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 2개 나올 건데 상관없어. 둘 중에 뭐 하나만 그려도 어차피 접선 길이는 둘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접점까지 P, AP의 길이를 구해야 돼. AP 길이 어떻게 구할래? 저 접점의 좌표는 전혀 구할 필요도 없어. 저 P라는 접점의 좌표는 몰라도 있는 저 선분 길이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구할까? 방금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피타고라스로 구해지는 거야, 선분 길이는. 그럼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네. 저기서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 어? 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있잖아. 반지름이랑 접선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중3 때 배운 내용이잖아. 저희가 직각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이야? 당연히 중심이랑 A를 이어야지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5A 길이가 빗변이 5네. 그 다음 반지름이 루트 10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저 변 길이 나오니까 접선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식같이 생긴 앞에 있는 그걸 전혀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원아 보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 저 공식 같은 거, 공식도 아닌 건데 저거 안 쓸 거니까. 오 5분 뒤에 춥다 그러겠지 누군가가. 계속 껐다 켰다 하면 돼. 우리 데스크에 얘기해도 저기 안 고쳐지나 봐. 온도 조절이. 어? 뭔가의 이유 때문에 여기로 교실이 옮겨진 거였는데. 남는 교실 없어요. 잘 되는 거 없어. 근데 일찍 오죠. 너무 따져. 1층에 그 초중등 거기도 강의실 있어? 예. 또 중학생 거기도 하다가 3층에서도 하다가 있는 거야? 다음 문제 오늘 풀어야지. 유형 7번 169번이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본 거 최대 최소는 다 뭘 기준으로 뭘 더하고 뭘 뺀 거였잖아. 이거 웬만하면 다 그림 그리면 돼. 문제 읽자마자 바로 풀이가 안 떠오르면 무조건 그림 그려. 그림을 그려서 그리면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빨라. 안 나왔어? 지금 그림에서 뭘로 했어? 우리 아까 개념 볼 때 뭐였어? 뭔가 기준으로 뭐 한 거였잖아. 우리가 저 원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가깝겠어? 이 점 입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은 원의 중심이랑 얘랑 이었던 이 선분이 직선이 기준이야. 이 직선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뺀 게 여기가 제일 가까워. 무조건 최소인 점. 최대인 점은 얘 연장선에서 끝에 있는 이게 최대야. 그럼 이 최소 길이, 최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선분 길이 구하면 되잖아. 0,0에서 4,3까지 선분 길이는 얼마겠어? 3제곱, 4제곱, 3, 4, 5지. 선분 길이가 5겠네. 5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겠어? 당연히 반지름만큼 빼면 되잖아. 5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소, 5 플러스 루트 2가 최대인 거지. 그래서 어떤 기준선 가지고 반지름만 더하고 빼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다음 유형 8번 173번 풀고 최소는 5에서 루트 2 뺀 거 5 마이너스 루트 2 최대는 5에서 루트 2 더해야지 최대지. 했잖아. 무조건 그림 그리라고. 보자마자 풀이가 안 떠오르면 그림부터 그려야 돼. 원에 어차피 중심 반지는 무조건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중심 반지는 구해놓고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1, 9, 10이니까 저거 넘겨서 8인가? 루트 8? 반지름이 2루트 2겠네? 라는 정보가 있고 원과 어떤 직선이 있어. 아마도 안 만나겠지? 원과 만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었어. 원위의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찾으래. 얘도 원위에 있는 수많은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야. 그럼 어디 있는 게 거리가 제일 짧고 어디 있는 게 거리가 제일 멀겠어? 원위의 수많은 점 중에서. 그걸 찾는 거야. 어디가 제일 가깝고 어디가 제일 멀까?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뭔가 기준이 있으면 되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기준인 거야. 이걸 기준으로 아까랑 똑같아. 반지름만큼 뺀 게 최소야. 얘가 최소. 이거 연장선에서 즉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대인 거야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계산하면 되지. 거리는 루트 2분의 마일 마산 마일이니까 5인가?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저거 더하고 빼면 최대 최소 나오겠지? 근데 그 최대 최소를 더할 거니까 답은 이거 2배 한 거 아닌가? 그치? 결국 답은 이거 곱하기 2가 답이 된 거네. 5루트 2가 답이겠네? 계산 마무리하고 일단 개념으로 다시 가자. 남은 5분 동안 마지막 개념 한번 보고 쉬었다가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 조금 할 수 있겠네. 개념에서 마지막 페이지 6번에 있는 거 지금 여기는 당장은 이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이거 조만간 우리가 문제 볼 수 있을 거야.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 외울 것도 없고 6번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이제 볼 거야.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역시 두 원이 뭐 만나고 안 만나고 교점 몇 개고 이런 거 볼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원을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둘 중에 한 원을 내가 계속 이동시킬 거야. 가깝게 이동시키고 가면서 둘의 위치 관계 변화를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가 또 뭔가 기준이 필요해. 둘의 관계는 우리 이전까지 직선과 원의 관계에서도 뭘 기준으로 봤어? 여기서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짧냐 크냐, 가깝냐 멀냐를 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위치관계를 보려면은 뭘 기준으로 볼까? 두 원의 위치관계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작냐 크냐 가깝냐 뭐냐로 볼 거야. 그럼 일단 제일 멀어. t가 엄청 커. 비교 기준이 있을 거야. t가 뭐보다 크면은 이렇게 안 만날까? t가 엄청 크면 거리가 머니까 안 만나. 그럼 t가 둘의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크면은 안 만날 거야. 거리가 엄청 멀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 그 다음에 얘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둘 간격이. 그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러면은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거리가 점점 좁혀지니까. 그럼 이때는 관계가 뭐겠어? 이때는 관계가 얘가 그림으로 계속 거리가 가까워져. 거리가 가까워져서 반지름의 합과 거리가 같으면 무슨 관계겠어? 얘는 바깥에서 접하는 외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거리가 더 가까워져. 거리가 더 짧아져. 그래서 합보다 작아져. 대신에 뭐보다는 크다라는 비교가 대상이 있어야 돼. 뭐보다는 크다. 둘의 차이. 합을 봤으니까 차를 봐야지. 둘의 차보다는 크면 무슨 관계일까?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든 거야.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이제 계속 D를 작게 할 거야. T가 더 작아져서 이제는 차랑 같을 때가 있겠지. 거리가 차이랑 같을 때는 어떤 관계겠어? 점점 가까워져서 얘 더 가까워져서 들어가는데 얘도 안에서 접하는 거야. 이걸 내접이라고 불러. 내접한다. 그럼 더 작아져. 차이보다도 더 작아. 그럼 무슨 관계겠어?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만나는 거야.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안 만나는 거야. 더 작아져. 작을 대로 더 작아져서 얘보다도 작은데 더 작아져서 결국 D가 0이 되면 조금 특별한 상황이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라는 것은 두 원의 중심이 같다야. 이걸 특별히 서로 무슨 원이라고 불러? 얘들 세트로 동심원이라고 불러. 다 한자지. 같다잖아. 중심이 같은 원인 거야.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이 같은 걸 동심원이라고 불러.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굳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항상 생각하면 돼. 거리가 제일 멀 때부터 거리가 머니까 안 만나는 거야. 그 다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고가 조금씩 특별하긴 하지.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를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면 돼. 뭐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서 저건 외울 필요는 없어. 마지막 7번 공통 접선인데 얘도 하나 접선일 때랑 똑같아. 저걸 마치 공식처럼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도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그려서 보면 돼. 대신에 이제 공통 접선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접선이 나올 거야. 오른쪽 첫 번째 그림처럼 공통 외접선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공통 내접선도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공통 외접선은 말 그대로 두 원 모두의 바깥쪽에, 즉 두 원에서의 같은 방향으로 접선이 나올 때가 공통 외접선이야. 그 다음 공통 내접선은 교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선의 기준으로 두 원이 선의 반대편에 있을 때야. 그때가 공통 내접선, 즉 두 원 사이로 들어갈 때가 공통 내접선인 거야. 그럼 그때 각각의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에 구하는 그 식의 결과는 달라. 하지만 우리는 저거 안 해올 거야. 공식처럼 안 쓸 거니까. 그냥 선만 그려보면 돼. 우리가 어떻게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 대부분의 선분 길이 구하는 문제는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라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돼. 대부분 원의 반지름이랑 접점까지 이어서 접선이랑 수직이다라는 상황 만들 거고 두 원의 중심도 이어볼 거고 뭐 수선을 내려볼 거고 해서 어떻게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 거니까 저걸 굳이 우리가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 쉬었다가 다음 단원으로 가자.